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빠지는 것 없는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불륜에 빠지는 이유. 여기서 빠지는 거라는 거는 뭐 스펙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 능력이 충분한데 이상하게 불륜에 빠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불륜이라는 건 또 뭐, 그러니까 불륜이죠. 이름하여. 뭐 불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이없는 선택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내용을 일단 중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저하고 상담한 분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중형병원의 오너이자 원장이고 본인은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자녀 교육에 올인해왔다고 한다. 둘 다 미국 아이비리그를 나와 첫째인 딸은 뉴욕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고 둘째인 아들은 얼마 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IT 기업으로 옮겼다고 한다. 미국을 잘 아시는 분은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뉴욕은 동부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포틀랜드는 여기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서부에 있거든요. 서부에. 그리고 여기서 요 밑에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고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시애틀이 나오고 그런 구조. 이 둘째가 이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포틀랜드에 와 있는 동안에 필자의 시애틀 일정과 시간이 맞아서 상담해 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려 보이지만 강단이 내재한 상이었다. 처음 운전하는 미국 그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를 5시간 운전해서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어머니의 고민은 딸이었다. 그러니까 딸 때문에 무리를 하신 거죠. 미국 고속도로는 한 130km 이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2차선으로 돼 있는데 포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느낌이 제가 차를 세우지는 않았는데 그 세멘트 기분이에요. 세멘트 기분에 크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승차감이 크게 좋지는 않는데 그걸 5시간 운전해서 시애틀까지 오신 거죠. 어, 이분의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1등만 해왔고 중학교 후반기에 미국에 유학 와서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핸디캡을 감안하면 항상 최고를 놓치지 않았으며 대외 활동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나서는 성향이 아니지만 주어진 일을 100% 수행하는 덕분에 누구에게나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주를 펼쳐보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였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여성스러운 어머니와는 달리 시크하면서 예쁘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궁금해하는 것을 필자가 말씀드려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딸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연애를 거의 못합니다. 연애를. 그러니까 사주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자인 따님은 음이지만 사주가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인 남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 그렇죠. 얘는 정말 남자친구 한 명 안 사귀어 본 애예요. 그런데요, 어머니. 이런 친구가 남자가 필요해지면 사실 더 위험해요.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잡으려는 수단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상태를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하니까 어머니가 그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딸 사주에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한테 드릴 질문은 아니지만 혹시 하니까 예 맞아요. 직장 상사나 능력 있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겠군요.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딸이 직장 상사와 사실은 그 회사의 오너와 불륜이라는 거죠. 나이 차이도 한 20살 정도 차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 남자 한 번 안 사귀어 본 애가 첫 선택한 남자가 이미 가정이 있는 그 회사 오너를 선택하고 집에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안 했는데 엄마한테는 선언을 한 상태. 그러니까 함부로 집에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말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놀라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사주를 좀 본다고 하는 사람의 90% 이상은 아부테산이라는 일본 역학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주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어디서 배웠는지 정체불명의 사주를 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학파에서 배웠는데 그 학파가 정체불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보면 사부나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람 목숨이 참 가볍게 느껴진다. 남녀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부테사는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상을 기반으로 죽음, 성욕에 관계된 사건, 사고 이벤트를 사주 해석에 추가함으로써 사주 해석에 대중적 재미를 불어넣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제 일본은 그런데 아부테산식 사주를 안 봅니다. 재밌게도.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한국 사람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주를 보고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사주를 보지 않는 이유는 중국 문화혁명 때 사주까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대만은 사주를 볼만도 한데 대만 역시도 이게 체제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체제 자체가 거의 뭐 전체주의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대만이 통제를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 대만 통제 잘하죠. 뭐 베트남 같은 나라도 통제 잘한다고 하잖아요. 잘하죠. 왜냐하면 이 정부가 꽉 쥐고 있어요. 선거를 하고 한다지만 이게 국민들, 시민들은 정부가 틀어막아 버리면 가만히 있어요. 걔들은. 일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일본 정치가 발전하지 않았다 하는데 대만은 정치도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한국도 특정 정권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니까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힘으로 그걸 뒤집으니까 걔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를 뒤집을 힘이 대만도 없고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그런 데서는 사주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그 글을 블로그에 써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사주가 안 통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사주라는 건 뭐냐면은 비록 이게 그 왕정 때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뭐 조선 때도 왕이었고 고려 때도 왕이었고 그죠? 왕이 있을 때 나왔지만 어느 정도 뭔가 자유로움이 있을 때 사주라는 게 맞아 들어가지. 그런 식으로 뭐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그 정상적인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 자체의 생명이나 어떤 판단 자체를 말살하는 그런 데서는 사주가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주를 보고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 아부테산의 문제가 뭐냐면 사주를 사자성어 몇 자로 알려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남편이 옛날에는 진짜 사자성어 몇 자로 사주를 탁 알려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사주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주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훈장님이신데 그렇게 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부테사는 사자성어 몇 자로 알려주는 것보다 남편이 바람날 수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들으면 혹하게 그다음에 뭡니까? 남편이 바람날, 아내가 바람날 수 있으니 며느리가 도망갈 수 있으니 이렇게 그다음에 저 보면 또 사위가 어쩔 수 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줄 해석 자체를. 그러니까 사람이 혹하는 거죠. 이런 게 대중적인 재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편이 훨씬 더 상담 맞는 사람의 길을 솔깃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인지 요즘 역술인들은 남녀의 문제를 풀이할 때 대부분 사랑과 치정으로만 풀이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렇죠? 아무 일 없었다가 없는 거예요. 뭔 일이든 있었다가 무조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담받는 사람을 이게 흥분시키고 자극시키고 그런 형태로 해서 다시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상담을 한다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아부테산식이라는 거예요. 개인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필자의 나이보다 어린 여성이 딸 취업에 관해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이때가 이걸 썼을 때가 한 몇 년 전이죠. 5, 6년 전일 텐데
5, 6년? 하여튼 그러면 한 40대 중반인데 이미 딸이 취업을 한다면 결혼을 엄청나게 빨리 하신 거죠. 그죠? 엄마가 40 초반인데 딸이 취업을 하러 한다면, 그러면 정말 빨리 결혼하셨네요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주로 남편과 나이 차이가 띠동갑 정도 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직장 상사와 결혼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이런 케이스, 결혼을 빨리 하는 여자분들, 첫 직장에서 나이 많은 상사와 결혼한 여자분들, 그런 케이스. 모든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능력 있는 여자는 오히려 인생의 짐이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남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들은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잘 산다는 거죠, 여성분들. 그런데 여성에게 편관이 발동해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자 사주에 편관이 있다고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다. 사주맹리학은 무조건의 학문이 아닌 가능성의 학문이다.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편관이 발동하는 케이스 자체가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측은 됩니다. 예측은 되죠. 편관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권력이다. 사회적인 힘, 파워를 말하는 것이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은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올려다본 하늘을 하늘 크기의 전부로 안다는 말이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잘하면 대접받았고,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공부 외에도 알고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고등학교에서든 대학에서든 최고 소리를 듣던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이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월급 루팡이나 하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직장 생활 연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냥 내가 최고 소리를 듣고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면 그냥 월급이나 받고 버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관을 가진 여성들은 그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능력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착각도 하게 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최고가 이 세상 최고라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상급자나 직속 선배, CEO가 회사에서 최고니 이들의 눈에 최고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게, 편관의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접하고 있는 누군가가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그 뒤가 안 보인다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가 자기가 보이는 하늘이 제일 큰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남자가 전혀 필요 없었는데 이게 권력적으로 편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을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편관이 눈앞의 것에,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죠. 눈앞의 것에 눈이 머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 남자의 상태, 결혼 여부, 나이, 외모 등을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제가 예를 든 게 배우 김민희 씨하고 홍상수 감독인데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배우의 사주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도 편관을 쓸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최고였던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김민희라는 배우 자체가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정말 두각을 바로 처음에 데뷔하면서 바로 두각을 나타냈죠.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 두각을 나타낸 영화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지금도 사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그 대중한테는 한국의 대중한테는 큰 인기는 못 받고 있지만, 이런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뭐다? 유명 배우가 선택한 사람이 뭐다? 다른 유명 배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유명 배우들이 고개를 숙이는 홍상수란 감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는 아주 흔하죠. 중국의 유명 여배우들이 대부분 유명 감독과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 보면은 주로 좀 유명했다, 여배우 좀 유명하다면 대부분 감독하고 결혼하죠.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편관이 발동하면 생기는 문제는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남자는 필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는 충분히 생각한 뒤 자신이 권력을 가질 방법을 찾은 것이다. 앞에 말한 경우들에서 남자가 가진 것은 크기와 관계없는 권력뿐이다. 권력뿐이다. 이때 작동하는 것은 여자의 경우는 이성이고 남자의 경우는 감성이다. 남자라는 동물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어리고 똑똑한 여자가 다가오면은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다하기 힘들다는 거죠. 물론 뭐 막아내는 사람도 있죠. 막아내는 사람인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자가 먼저 시작했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분명히 먼저 시작한 거는 뭐 남자도, 그러니까 이게 음양의 합이라는 거는 한쪽이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열어줬거나 뭐 가능성을 해야지 반대편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맞았다는 거지 한쪽에서 먼저 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 잘못 해석해서 똑똑한 여자는 다 그렇다 이렇게, 평판 쓰는 여자는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편협한 해석이 됩니다. 여자의 평관과 남자의 본능이 만나면 결혼 여부, 나이 차이, 사회적 인식 등은 모두 통과하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느슨한 그물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래가지고 한데 여자의 평관과 남자의 본능이 만나면 이게 그런 그물은 아예 사라진, 장벽은 사라진 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또 자주 해석하실 때 한번 평관이 어떻게 작용하더라, 그죠? 평관이 어떻게 작용하더라는 거를 한번 해석에 넣으시면 또 재밌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분 사주가 음이 필요 없는, 음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평관을 쓴 거죠. 평관을 쓸 때 권력만 바랍니다. 실제로 이게 엄청나게 이걸 물으러 많이 오세요.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결혼 잘 할까 이런 거 묻는 분도 계시겠지만 얘가 똑똑한 애가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다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묻는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된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의 판단 기준을 듣기 위해 필자를 찾았다. 딸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 언제 끝나기는 할지, 그때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묻기 위해 온 것이다. 어머니가 되게 현명하신 거예요. 그냥 다른 엄마들 같았으면 그냥 다 때리쳐라, 니 죽고 내 살자 할 텐데 그만큼 딸이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한국보다 불륜에 대한 인식이 훨씬 냉혹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세요. 미국이 되게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사실은 불륜을 저지르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불륜 사실을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다 그냥 물러나죠. 그냥 싹 다 물러납니다. 한국은 끝까지 개기잖아요. 그죠? 끝까지 개기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정말 패밀리, 가정이 중심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깰 요소의 행동을 해버리면 지탄을 받아요.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나 아시아 쪽이 훨씬 더 느슨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가서 불륜 저지르면 퇴출당하면서 퇴출. 캐나다는 그거보다 더 심해요, 사실. 캐나다는 더 심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세요. 이 부분은. 불륜을 저질렀다고 쫓겨났다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흔한 얘기다. 물론 들켰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죠. 들켰을 때를 말한다. 들키면 안 되죠. 몰래 하겠죠. 남자가,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거는 언제 끝날지죠. 언제 끝날지. 남자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 따님이 알아서 끝낼 겁니다. 왜냐?
권력이 끝났기 때문에. 그죠? 권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야 2년 정도 보이네요. 이게 제가 이미 끝났겠죠? 정확하게 한 1호부터 한 1년 후에 CEO 자리 물러나면서 끝났어요. 끝나고, 이 따님은 아마 회사 한 1년 더 다니다가 다른 회사를 이직해서 되게 잘 되어 계십니다, 지금. 여자의 편관과 남자의 본능이 만났을 때 끝은 여자가 원하는 남자의 편관이 사라질 때. 그렇죠? 편관이, 권력이 사라질 때, CEO 자리에 내려올 때와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또 다른 이성이 나타날 때, 여성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남자가 딴 여자 쳐다보면 그 여자의 유혹도 못 이겨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기존에 들어왔던 여자를 버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이 권력이라는 게 이건 거예요. 허무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권력을 위해서 남자를 잡았는데 남자는 그보다 더 자기 생각에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든 다 허무한데 이 권력 역시도 되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여자의 편관과 남자의 본능이 만났을 때의 끝은 여자가 원하는 남자의 편관이 사라질 때와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날 때다. 시작은 달라도 남녀 사이의 끝은 대부분 비슷하다. 이렇다. 그래서 실제 근데 요거는 되게 단적인 케이스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관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을 쓴다면 그 끝은 이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어떠냐면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먹여 살리면서 사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뭘로 산다? 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관이 아니고, 비겁이나 식상으로 살아요. 의무 책임감과 측은지심으로 살아요. 측은지심. 불쌍하대 사죠. 비급 쓰는 사람들은. 예. 식상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판단하는 남자를 생각하실 때 이런 기준을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재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재를 쓴다는 말이니까 아직 남자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 안에서 논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렇죠? 아니면 깨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결혼이에요. 결혼이고 남녀 사귀는 게 이 안에서 다 놉니다. 물론 이 말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 이 말로 포장을 하지만 그러니까 명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사주 명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관으로 그러니까 여기 빠진 건 이거죠. 진짜 정관을 쓰는 게 있어요. 존경.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남자가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여기서 남편 역할이란 뭐냐, 돈 제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집안일도 다 도와주고, 애들 키우는 것도 다 도와주고, 하면 존경 사는 거고. 물론 남자가 그렇게 한다고 여자들이 다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 이 케이스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나머지는 요런 여자들이 결혼을 못 깨고 있는 이유는 이렇다는 거죠. 존경이거나, 비급을 쓰거나, 식상을 쓰거나, 재를 쓰거나, 편관을 쓰거나, 일단. 이렇게 또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로, 살고 있는가? 어떤 걸로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면 결혼 안 하셨대도 이성을 만나는 분들은 뭘로 내가 이성을 만나고 있는가? 여자분들 경우. 남자분들도, 나의 배우자가, 아니면 나의 애인이 뭘로 나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걸로서로서 이곳으로서 그죠? 빠지는 것 없는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불륜에 빠지는 이유. 예, 마치겠습니다.